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황정음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 그 펜앤마이크 초대석에 자유한국당 대표 그 주자들 요즘 인터뷰를 하고 있던데요. 어제는 그 김문수 지사님 편을 봤는데 김문수 지사님 편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진태 의원님 편을 봤는데요. 김진태 의원님도 그렇고 김문수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이전부터도 한 11월 달 그때부터도 황교안, 김진태,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이현주, 조원진 뭐 이런 여러분들을 분석을 했었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그 제가 좀 분석을 하는 방식은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좀 분석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 개연성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심리적 분석에서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문수 지사님을 들자면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뭐 좌파 쪽에서 우파 쪽으로 당당하게 전향을 하셔서 지금 이제까지 당당하게 바른 자유 우파 가치관을 갖고 잘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검증이 됐다. 뭐 좌파로서의 의심이나 뭐 그런 거는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신영복의 뭐 글씨를 잘 쓴다거나 뭐 재능이 있다거나 김대중한테 뭐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한다거나 뭐 또 호치민에 대해서 검소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좌파들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 그 뿌리 깊은 그 좌파적 마인드는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그런 좌파적인 그런 이념의 그런 관성이랄까? 그런 것은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뭐 김문수 지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또 그 좌파적 그 마인드의 바탕이라는 것이 국가관이 뭐 흔들릴 정도의 뭐 위헌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파에도 사실 우파 사상도 이념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어렵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책에서 학교 때 배울 때도 절충론이 가장 좋듯이 보완할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뭐 그래서 뭐 진보라고 하는 쪽에 무슨 복지라든가 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이런 것들은 우파에서도 좀 더 보강이 계속 돼 나갈 필요가 있고 우파에 부족한 점이 없어야 좌파에 선동되는 국민들도 아마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딱 성격을 파악을 해보자면 원래부터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솔직하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다. 정말 적극적이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좌파 생활을 할 때도 뭐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뭐 감옥도 많이 갔다 오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대세를 많이 살피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눈치를 많이 본달까? 소통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연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촛불 난동 때 경험했듯이 국민의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지만은 않잖아요. 꼭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눈치를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명히 그 지도자로서 옳은 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속아서 그랬겠죠.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찬성적인 입장을 보였던 영상 화면도 있었고요. TV 출연했었던 화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경석 목사가 태극기 쪽으로 많이 설득을 해서 끌고 왔다.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태극기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자기 지지세가 많이 축소되거나 고립된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 선거할 때는 아무래도
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도표까지는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도 하고는 했었는데,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능하다거나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별 탈이 없더라는 겁니다. 태극기 우파 국민 내에서도. 그러니까 아, 이게 대세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쭉 하셨단 말입니다. 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반말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뭘 잘못했다는 거냐. 뭐 이게 정권 뺏긴 게 사실 그 종북 좌파들 뭐 하고 그 탄핵 배신자들 그 사람들의 야합으로 인해서 그 정략적인 면이 큰 것이지 체제 정복인 거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불이하게 강압적으로 뭐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태극 아니 촛불 시위자들을 강제 진압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그걸 막았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하셨는데 뭐 그 법과 원칙이 잘못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또 잘못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국민들 좌파 아냐? 막 이런 의심도 들고 또 게다가 반문연대 외치면서 반문연대 뭐 김문수 이현주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무성까지 반문연대? 뭐 이러면서 그쪽하고 한패 아니냐 그러면서 더 의심이 들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또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김무성이 하고 그 정광훈 목사가 거의 뭐 촛불 비슷하게 그 태극기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김무성 편을 들고 김무성도 그 탄핵이 뭐 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다느니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오면서 또 그 다음날 그 고성국 방송에 또 김문수 지사님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편을 드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또 우파 국민들이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는데 또 그저께 어제 펜앤마이크 초대석에 또 출연을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김문수 지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의를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듯이 뭐 배신자 무리들을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60여 명을 다 뭐 제명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명시킨다고 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너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배척을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의원내각제와 연방제 세력의 야합인 개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내몰면. 어떻게든지 정치 싸움이라는 것은 편뺏기 싸움이기 때문에 구슬리고 달래고 협박을 해서라도 편을 만들어서 같이 싸워서 이기고 농공행상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치 바닥이라는 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와 도덕은 사실 별로 크게 꼭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도 그러니까 일단 저 좌파 정권 위협이 되는 좌파 정권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도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고 일단 그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사실 통합밖에 답이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 지사가 오세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나가지 말고 날 밀어라.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오세훈 자리가 몫이 사실 김무성 몫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또 약간 또 의심이 들죠. 그렇지만 뭐 김문수 지사의 뭐 김무성에 대한 입장은 김무성을 대변한다기보다 김무성의 꼭두각시가 된다기보다 김무성까지 아울러서 통합해서 가겠다. 약간 그런 리더십을 보이겠다. 뭐 그런 것으로 저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제가 한 말을 거의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 근데 약간 다른 것은
무슨 당대표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대선 주자 나가는 사람 따로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나는 당대표까지만 하고 대선 주자는 안 하겠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야망을 가지면 크게 가져야 되고 어차피 이게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 대의로 볼 때는 대선까지 목표로 가야죠. 그리고 또 대선 경선에 참여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황교안 총리보다는 대선에 있어서는 선배인 셈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뭐 김진태 의원님이나 황교안 총리를 다 고루 지지하면서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면 힘이 더 세지지 않느냐. 힘을 합쳐서 일단 저 종북 좌파들 좀 정권 지금 갈랑갈랑 하고 있는데 빨리 무너뜨려서 정권 찾아오자. 이런 국민의 입장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진태, 조원진 대표는 뭐 당대표 뭐 이런 거나 하고 대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국가 위기가 시급하고 또 가장 그 중도 쪽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황교안 총리가 일단 대선 대통령을 하고 이제 그 김진태 의원님이나 조원진 대표님은 젊고 앞으로도 정치할 날이 앞날이 창창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해찬도 정권 뭐 20년, 50년 얘기하는데 우리도 5년하고 치울 순 없잖아요. 그 스페어를 마련을 해놔야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탄핵 시기에서 그래도 하나 수확을 거둔 게 믿을 만한 사람이 정치인들이 누군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 조원진이라는 보석 둘을 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수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가구 나이 순으로 해도 좋고 둘이 뭐 공정한 경쟁을 해도 좋고 조원진 대표, 김진태 의원 다 대선 주자로서 차례대로 나가서 우리도 장기 집권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좀 현실 가능성 있는 황교안 총리가 대선 주자로 하고 김진태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좀 당당하게 여기 우파 정당 들어왔더니 자기가 공안검사 실컷 하고 이제 좌익들의 생리도 잘 알고 이제 우파 정당 와서 잘 활동하려고 왔더니 이놈의 우파 정당이 아니다. 맨날 국민 눈치나 살살 보면서 중도 좌파 국민들이 좀 젊은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웃거리고 좌클릭 한번 해볼까 중도 클릭 해볼까 이러고 있고 만약에 우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중도나 좌측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막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눈치 봐서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또 김진태 의원님이 강경파라면서 친박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김진태 의원님이 친박 강경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온순한 거죠. 방임적이고 안 싸우고 있는 건데 상대적인 건데 그 머무든 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소수의 바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태 의원님도 아십니다. 뭐 조원진 대표님을 지지하거나 조금 더 활동을 강경하게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는 우리 태극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진태 의원님도 그 탄핵 이후에는 너무 활동이 너무 얌전한 거 아니냐,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장외투쟁하겠다. 이제 그 당대표가 되면 뭐 김정은이 방문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또 당대표 선거일 며칠 후에 3.1절 있으니까 우리 또 3.1절 때는 만큼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 그쪽에서 하는 그런 전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 잔뜩 계실 때 같이 나와서 한국당도 이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뭐 또 김진태 의원님이 지금 한국당 대표로 나가면서 대한애국당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연계해서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상황상. 그리고 꼭 대한애국당과 하겠다 하기보다는 대한애국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우파 단체든 한국당과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고 나라 살릴 일에 동참한다면 그 어떤 데와도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우리 그 한국당의 지지세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공천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원진 대표님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님도 그렇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 진짜 애국 활동하면서 잘 싸우는 사람들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거 할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네들 그 원내에서 이렇게 계파가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김진태 의원님이 원내 세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원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겁니다. 원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야합해서 또 공천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하는 말은 친박, 비박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실적을 보겠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시스템 공천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를 공천에도 반영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탄핵 때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노력했던 우리 그 제야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공천을 하고 비박이라도 탄핵 찬성했더라도 사죄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뛰고 투쟁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또 배신하지 않겠냐 하더라도 또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예전에 탄핵 반대했었더라도 그 사람도 또 새로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예측을 하긴 힘들고 그 예전에 탄핵 찬성을 했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해서 그게 진정성이 보이면 그 국민들 집단지성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싹 깨끗하게 열심히 한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고 또 김진태 의원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우리 색깔 확실히 드러내서 하겠다. 욕먹더라도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어차피 욕먹어도 한순간이다. 그 태극기 집회 때도 그렇게 욕먹었지만 아직 살아가지고 지금 당대표까지 나오겠다 하고 하지 않느냐. 그때 탄핵 때도 대선 경선 나갔었지만 그래도 정치 신인의 그 이선 의원의 뭐 그런 거 치고는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나가는 것이 자기 색깔 분명히 나가는 것이 국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지지세가 확실하고 또 괜찮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도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뭐좀 정치공학적인 거라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치 싸움은 얕게 해야 됩니다. 뭐 불법적으로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얕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수준이 낮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가야지 눈높이로 가야지 너무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바르고 건설적인 그런 국민의식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요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이제 바른 국가관을 제시하고 19대, 20대 대선 바라보면서 이 20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궐선거도 1년 그 이상이면 보궐이 아니죠. 5년 다 채우는 게 정식적으로 맞는 거죠. 문재인은 1년 안 남은 상태에서 보궐을 했기 때문에 보궐 그만해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했었던 거지만 지금 뭐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대선이 이제 왠지 1, 2년 앞일 것 같다. 이런 공공연한 비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분주합니다. 분주해서 이제 황교안 총리는 뭐 정식 대선이 됐던 보궐이 됐던 꾸준하게 그 자기가 그 펼칠 그 바른 자유 우파 국가관 이런 걸 계속 설파를 하고 운동을 하고 프라파간다를 하고 이 김진태 의원님이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자유우파 색채를 드러내고 강력 투쟁을 해서 국민들 눈길을 확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그 얘가 촛불 난동이기도 했었지만 또 반대로 문재인에게 지금 열받은 민심이 홧김에 태극기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지금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워마드죠. 뭐 워마드에 대해서 뭐 워마드 자체의 호불호는 뭐 옳다 그르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않지만 동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 아닙니까? 일단 워마드가 주장하는 것을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했던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동참할 때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문재인 무능력하고 좌익적이고 나쁜 문재인 물러가라,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 태극기 집회 안에서도 워마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 태극기 참여자들하고는 실갱이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워마드에 참여 안 참여는 그 태극기 참여자들의 개개인의 판단이고 몫이지, 뭐 집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페미들은 자기네들 그 페미에 관한 시위를 할 때는 따로 집회 시위 신고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이 제가 그 전에도 그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황교안 총리에게 도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 황교안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김무성도 나오고, 뭐 김병준도 나오든가,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와서 국민들에게 똑바로 심판을 받자. 예전에 그 탄핵 때도 차라리 그 탄핵 절차 가자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국민들한테 적법 절차로 검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그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 서로 승복하고 인정을 해주자. 그래야 계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인정했으니까요. 심지어는 김무성이 된다고 해도 승복하고 같이 힘합쳐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에 뭐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싸우겠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딱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대로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다. 내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계산서도 얘기를 하던데, 이미 뭐 저번 대선 경선에서도 홍준표 뭐 다음으로는 높은 표를 받았었고, 그때도 힘들었었지만 지금은 또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입당한 그런 또 부류도 세력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김진태의 표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뭐 분열이 될 수도 있지만 흩어져도 다 고만고만하게 10몇 %대가 되고, 김진태 의원한테 20, 30% 가면은 오히려 표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더 김진태 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역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의 자신감, 그리고 오히려 뭐 김무성, 오세훈, 뭐 홍준표,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계속 뭐 김무성,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이,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내가 나가기만 했으면 당 대표 선거에 나가기만 했으면 내가 뽑혔을 텐데 안 나가서 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권한도 없는 어른 행세를 하고 끼어들고 참견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아닥하고 승복을 하라는 겁니다. 당대표 말에 다 따라주라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김진태 의원이 다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할 게 장외투쟁이고, 의원들 다 끌고 이러저러 하고 시스템 공천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개혁에 힘을 실기 위해서 당권이 확실히 강렬해져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힘을 확실히 겨뤄서 그 이후에는 이러쿵저러쿵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 얘기를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또 시간이 또 24분, 25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꼭 당대표 되시길 바라고, 되실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